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개천절에 집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만 이미 90개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모두 금지 통보됐지요. 하지만 금지해봤자 소용없더라는 거 광복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개천절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와 붙어 있습니다. 단순 참가자도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막고 해산시킬지 우려가 큽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 8.15 비대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독감 폐렴만큼도 치사일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장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주변 도로, 인원은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보면 이런 약속들을 고지곳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10,000명 넘는 시위대가 밀집한 곳에서 애초부터 거리 두기는 불가능했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물을 먹는 참가자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졌고 관련 확진자만 585명에 이릅니다. 3차, 4차 연쇄 감염은 물론 사망률도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개천절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87건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강제 해산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찰도 집회 강행 시 해산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기아차 소화리 공장이 확진자 나와 폐쇄됐습니다. KBS YTN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이제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대 초반으로 자리 잡았고 두 자릿수로 내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이렇게 꾸준히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연휴와 맞물려 대규모 감염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명절에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활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소화리 공장.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직원 일가족 3명까지 추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공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에 이릅니다. KBS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여의도 본관 건물 전체에서 방역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마스크 유통업체에선 확진자 7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 20명을 넘기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최근 2주간 25.4%, 신규 환자 4명 중 1명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엔 6%도 안 됐는데 지난달 말부터 20%로 치솟더니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그 잠복된 감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이 이뤄질 경우 재확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또 지난 5월 초 황금 연휴와 여름 휴가철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켜야 할 특별 방역 지침을 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빠르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현행 제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해 제로금리를 만든 뒤 네 번째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Nonetheless, spending on services that typically require people to gather closely, including travel and hospitality, is still quite weak. 연준은 미국의 현행 금리 수준을 2% 물가 인상과 최대 고용 달성 시점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를 별도로 공개했는데 많은 수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다리 일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와 거센 바람이 도로 위에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야자수가 심하게 흔들리고 주택 계단은 부서졌습니다. 강풍의 위력에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주유소 구조물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펜서콜라 지역에선 다리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We just heard a loud thud hit the house and vibrated the wall where we were sleeping. And her grandma woke up screaming that something fell on the house. I mean, it was just scary.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엘라베마에선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리케인 셀리는 현지 시간 16일 새벽 엘라베마주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돼 북동쪽으로 시속 8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기상당국은 셀리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 지역에선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어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설전 위주로 이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이 나서서 공익 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추미애 장관건에 대한 선전장으로 만들 거냐며 쿠데타 세력이란 거친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결국 청문회의 질의는 홍영표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시작됐고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특혜예요. 그 병원에 갔다 안 갔다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총 3,137건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육군에서는 전화 등으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4년 동안.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군 규정과 행정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군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첨단 전력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